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친 20호입니다. 뭐 이것만 할 때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이겨내고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쿠시마 특집 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나눠서 할 겁니다. 오전에 하고요.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때 마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오늘은 자연의 징조 후쿠시마 특집 하겠습니다. 거두 정리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후쿠시마 사태가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그동안 후쿠시마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스크랩을 다 해가지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추렸습니다. 약 18개 기사로, 팩트로만 여러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보시면 왜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고개가 좀 끄덕이. 여러분의 생사와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생사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요 4년 초과랍니다. 아베 정부도 지금 비상에 걸렸는데요. 기사입니다. 도쿄전력 측이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월 22일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 지하를 거쳐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약 400톤 가까운, 매일 400톤 가까운 오염수가 바다로 흐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 은폐, 늑장 발표 등 이것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요. 지금 일본 사회가 불을 좀 끓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이것을 이재희 수법을 쓸 것 같다는 겁니다. 이재희 수법.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친다는 건데요. 그 이재희 수법이 여러분 군국주의의 망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일본 열도가요 지금 이 방사능 때문에요 막 시끄럽습니다. 왜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일본 사람들 죽였다니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을 죽였다고, 자기들에게 심각한 생명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일본 사회가. 일본 정부는 이들의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정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국주의 망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끝은, 이재의 끝은요 침략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침략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이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전의 그 방사능 오염도 우리에게는 위험이지만요. 그러나 일본이 침략에 대한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헌법이 거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침략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걔네들이 뒤에 가서 얘기해줍시다.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를 막을 묘수가 없답니다. 매일 300톤씩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2년간 유출시켰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일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례적인 발표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도쿄전력은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야, 이거 방사능 오염수 바다로 유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항의나 그거에 대한 그 해명을 요구했을 때요, 도쿄전력은 늘 괜찮다, 우리의 관리 안에 있다, 통제 안에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2년 반 만에 이례적으로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입막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따라서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방사능이 원전 사고가 난 후로 바로 멜트다운 돼서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매일 300톤, 400톤씩 바다로 유출됐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일본이 얘기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에는요, 세슘이 23억 베크럴, 23억 5천만 베크렐, 1리터당 23억 5천만 베크렐이면요, 그게 하루에 400톤씩, 약 400톤씩 하루에 유출됐으면 1리터당 23억 5천만 베크렐이면 400톤이면 얼마입니까? 계산됩니까? 40만 리터 계산이 안 되죠. 회계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회계사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고요, 2년 반 동안. 다시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참 감이 안 오시는군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산송장인 겁니다. 괴담이라고요? 여러분, 바다 태평양으로요, 1리터당 23억 5천만 베크렐의 세슘과 기타 여러가지 방사능이 들어있는 그 오염수가요, 매일 400톤이요, 매일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그게 2년 반 동안 지속됐습니다. 2년 반 동안. 감이 안 오시죠? 태평양을 썩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 방사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방사능에 오염된 뭔가를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죽는다, 이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5년, 10년 이렇게 돼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죠. 만약 방사능을 내가 오늘 먹고 그 다음날 죽어버린다라고 했으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 태평양을 경우에서는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그냥 송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발표한 겁니다. 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을까요? 때가 다 된 겁니다. 때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후쿠시마는요, 뉴월더가 인구의 95%를 죽이고 5%만 자기가 남기려고 하는 전략이 있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아마 아주 크게 이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쑥이 떨어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쑥의 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면요, 2명은 아니겠죠. 2명은 아니겠죠. 자, 도쿄전력이 9일부터 차수격 부근 땅이에요. 고인 오염수를 펌프로 뽑아낸다는 계획이지만 뽑아낸 오염수를 보관하는 장소조차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쿄전력이 할 수 있는,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염수는 400톤씩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루에 920조 베크렐. 920조 베크렐이에요? 400톤이면? 2년 동안 73경 베크렐. 역시 오늘 회계스다운 일 한번 해주시네요. 73경 베크렐이에요. 계산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린아, 아빠의 위신도 좀 세워줘야지. 아니, 회계사도 계산기를 두드려야지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73경 베크렐이 오염수가 우리가 그것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곧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은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다. 환란 때 남겨져서요, 곰은 어떻게, 안 그래야 됩니다. 먼저 죽을 겁니다. 방사능 때문에 먼저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희망적인 겁니다, 이거. 근데요, 세 번째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방출할 것을 검토 중이랍니다. 기사가 뭐냐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방출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저장 장소가 없습니다.
저장 장소 없어서요. 일본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방사선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바다로 방출해도 문제가 없다. 23억 5천만 베크렐이 어떻게 기준치 이하입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걸 믿으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아마 거짓의 아비가 꽉 잡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겠죠. 예,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공개적으로 바다로 버리는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이요, 3년 후에 지옥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이름이 다나카 수니치입니다. 원자력 규제위원장 다나카 수니치 씨가 앞으로 3년 이내에 일본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준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임시 탱커 볼트가 소금물에 부식해서 오염수가 흘러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3년 이내에 망한다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의 발언의 전문 기록입니다. 누가 번역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농축 한쪽의 오염수 농도는 대략 50억 베크럴을 넘을 것이다. 23억 5천만 베크럴이 아니고 50억 베크럴입니다. 세슘을 제거한 쪽의 오염수조차도 3억 베크럴이다. 이러한 오염수들이 그곳으로 누출돼 나오게 되면 오염수로 지면이 질펀해지면서 이젠 모든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 모든 작업원들이 그곳에서 철수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방치해야만 한다. 그리 되면 물을 주입할 수가 없는 연료 수조는 말라버리고 우라늄 연료의 모닥불놀이가 시작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원자로를 여러분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사능 오염수가 이출되면요, 땅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돼가지고 거기 작업 인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못하니까요, 그 안에 모든 후쿠시마 관련 그 원자로들이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멜트다운 돼가지고요,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라늄 연료 모닥불놀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임시 탱커에 들어있던 오염수는 모두 누출돼 줄줄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나가게 된다. 지금 바로 거대 플랜트를 만들어 긴급 대책 부분에서 1년 후에 가동될 정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젠 끝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선 간당간당한 상태이다. 거대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3년 후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누구 발언이라고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장 다나카 수니치 씨의 발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3년 후면 뭔 조치를 하지 않으면요, 근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 싫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3년 후에. 네, 끝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현에서요, 후쿠시마현에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2명이 기형아를 출산했답니다. 네, 그것을 후쿠시마 일본 정부는 은폐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일본 자료인데요. 이겁니다. 누가 일본에 있는 것을 번역해서 또 올려놓은 겁니다. 15명 중에 12명이 기형아. 뭘 뜻합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후쿠시마 그쪽 끝난 겁니다. 다 덮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무시무시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요.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의 태평양 확산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함께 봅시다. 여기가 동해죠. 보니까 한 거? 지금 전부가 이쪽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쪽을 안 넘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해류가 흐르는데요. 물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뚝을 쌓아보세요. 뚝을. 뚝 쌓는다고 물이 이렇게 안 흘러옵니까? 모래사장 가봤습니까, 여러분? 물놀이 해봤습니까? 뚝을 쌓아도요, 물은 그것을 투과해가지고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더 봅시다. 이 빨간 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빨간 게. 일본은 뭐 그냥 다 덮어버렸네요. 태평양이 끝났네요. 태평양이. 자, 빨간 거 넘어오는 거 보세요. 빨간 거. 방사능 넘어오는 거 보세요. 제주산 갈치 먹으면 안 됩니다. 서해도 지금 다 덮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다 덮었습니다. 일본 전 지역, 한국 전 지역, 중국의 요쪽 다 덮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해류가 흐르는데요. 고여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2년 동안 73경 베크렐의 세슘이 전 이게 태평양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다 지금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해 다시마 실험 아시죠? 동해에서 다시마 그거를 만든 걸로 이 방사능을 측정했더니요 계속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오염됩니다. 일본 산이니까 위험하고 우리나라 산이 괜찮다고요? 우리나라 산도 위험합니다. 그럼 바다 먹을 거 없습니다 이제. 하늘, 육지, 바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3분의 1의 그 중에 하나인 이 바다에 먹을 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는 겁니다. 왜 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겠습니까? 왜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생선 2마리 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은 못 먹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요.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예견했던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치킨 한 마리 왜 안 됩니까? 근데 땅에서 나오는 것만 어쨌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거의 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환란이 거의 열린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만 말 타고 나오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든 대환란이 열렸을 때 모든 징조들은요, 지금 이제 다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예상키로는 우리의 예상으로는요, 교회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정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끝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정점을 찍는 것이 10월 31일 WCC라면 그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 시대 끝으로 보신다면, 하나님 관점과 우리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끝으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열렸는데도 아직 교회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10월 31일 WCC를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다는 확률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임박한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엄청나게 임박한 겁니다. 여러분, 방사능, 내부 피폭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체르노빌 때 피폭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영재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영재만한 애들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빨이 이렇게 됩니다. 썩은 거 보이십니까, 이게? 마우스 보이나요? 네. 팔이 없고요. 손가락이 붙어버리고요. 온종일 움츠려 있어야 된답니다.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고요. 몸을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요.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요. 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마르고 이렇게 기형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혹인가요? 혹이 엉덩이 이렇게 크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악성 종양 같은 거. 이게 여러분 체르노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체르노빌 때.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은요, 기본 체르노빌의 10배입니다. 기본.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바다에 지금 73경 베크렐을 쏟아냈다니까요, 일본이. 얘네 미친 애들입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물론 뉴월드가 시킨 겁니다. 체르노빌은요, 사고 일어나자마자요, 바로 3일 안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더 이상 방사능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원전으로, 그러니까 원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안 덮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바다로. 공기로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공기로도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비가 어떤 원리로 나옵니까? 비가.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증발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태평양 쪽에 지금 2년 반 동안 73경 베크렐의 방사능이 바다로 흘렀는데, 거기서 얻는 수증기가 또 올라가면서 비를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실은 땅도 다 오염된 겁니다. 땅도. 여러분, 곧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 갖지 말아요. 애 갖지 말아요. 애 낳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 쉬쉬해서 그러는 거죠. 언론에서 뭐 대대적으로 떠들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어제 이병헌 씨 장가 갔더라고요. 아주 언론에서 난리더라고요. 대서특필하고 막.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남 결혼하는 거 봐서 뭐 할라? 정신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 주일 한국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참. 주일 한국 대사관이 지난 7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잇단 이상 징후와 관련 일본 전역의 공간 방사선 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도쿄의 방사능이 서울보다 낮다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수증기 유출에 대해 부지 내부의 방사능 수치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역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주일 한국 대사관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바다와 가까운 지점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된 상황은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누출된 오염수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가 채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분석이라며 마치 도쿄전력의 대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입니까? 일본 대사관입니까? 이 글만, 이 발표만 보면요, 거기는 한국 대사관이 아닙니다. 일본 대사관입니다. 일본도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 후쿠시마산 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요, 톱스타들을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쌀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본 트위터가 올린 글입니다. 지금 팔고 있다. 이 후쿠시마 쌀입니다. 진열된 겁니다. 일본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기 그룹 토키오가 누군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광고하는 거 보십시오. 私もね、それできました。ぶっちゃけるこのみずみずしさが伝わるのかね。 후쿠시마 쌀, 후쿠시마 오이 먹, 후쿠시마 오이 먹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이. 방사능 오이 먹고 있는 겁니다. あ、うまい。 福島の野菜、ぜひ食べ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리포트고요. 예, 계속 농산물 홍보 CF. 이거 후쿠시마 공청이고, 후쿠시마 쌀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거지,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 살해입니다. 살해. 살인입니다. 스탈린이 7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히틀러가 제일 많이 죽인 게 아니고요. 스탈린이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인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 정부가요, 7천만 명이 아니고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지금 1억 2천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계속되지도 않겠지만요, 역사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아베가 1억 2천만을 학살한,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죽인 1호다. 그렇게 아마 스탈린의 기록을 갈아치울 겁니다. YTN에서요, 후쿠시마 방사능이 동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여드릴게요. 주요 내용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고 이후 2년 가까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되었다. 또 육지에서도 제대로 방사능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공포가 확산하고 있나요? 도쿄 주재 기자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일본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일본 방사능 전문가들의 결과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높은 오염 수치가 일본 국민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를 통해 먼 거리까지 흩날린 뒤 특정 지역의 방사성 물질 측정치가 유난히 높은 지역, 이른바 핫 스파트 존이 사고 이후 일본 내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공단 내 한 공장에서 비파 검사를 한 결과 코발트 6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은 매시 7 마이크로 시버트 수치라면 연간 허용치의 61배에 달하는 대단한 수치이며 긴급 대피에 해당된다며 관련 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 전역이 긴급 대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긴급히 대피해야 된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앵커가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 현지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철원 특파원이 얘기합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 위에는 일체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본은요, 민간인이 방사능 수치를 기록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면요, 징역 10년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후쿠시마 인근 게센누마 항구에 있었던 소형 배 한 척이 우리 동해에 적혀 있는 후쿠이현에서 발견되었다는데요. 박철원 특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오전 7시쯤 후쿠이현 사카이시 앞바다를 향해 중이던 화물선 한 척이 소형배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쓰나미에 유실된 배가 5,000km에 달하는 표류 끝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해 앞바다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해류에 의해 결국 동해로 흘러들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일본 쓰나미 때 이 어떤 배 한 척이요, 쓸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5,000km를 돌아가지고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해류는 돌고 돌거든요. 해류는 돌고 돕니다. 처음 시작해서 마치 야구가 그런 게임인 것처럼 집으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왜 다이아몬드 베이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해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반드시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2001년도에 저 멀리 갔던 배가 5,000km를 돌아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2011년도에 흘렸던 그 유출된 방사능이요, 해류를 타고 전 해역을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유입됐어요? 동해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시뮬레이션 영상 있죠? 그것이 기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동해에 오염됐습니다. 동해안이나 부산 바닷가 가지고 막 해수욕한 사람들 있죠? 거기서 물 먹은 사람들 있죠?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물놀이 가지 마십시오. 그거 기억납니까? 영화 중에 연가시 기억납니까? 모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히 TV가요, 일본이 곧 2차 대지진이 터질 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난리였습니다. 지난 5일 일본 아사히 TV가 곧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도했냐면요, 아사히 TV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패턴이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그 현상들이 똑같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3년 내에 일본의 수도치카형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도한 것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이 조만간 큰 지진이 납니다. 확률 75%입니다.
13번째 기사입니다. 여러분, 대지진 때 분실했던 어떤 공이 있는데요. 이게 알래스카에서 발견됐답니다.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이 전 해역을 휘돌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놀랍게도 축구공 하나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기사는요, 제가 다 쓴 겁니다. 제가 리라이트한 겁니다. 기존의 기사를 보고요, 저희 식대로 다시 저작권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 재창작해낸 제 창작물입니다. 어떤 그 주기신에서 왜 남의 기사 갖고 함부로 쓰면서 너는 왜 데이비드차 욕하면서 너는 왜 저작권 침해하냐라고 하는데요. 그 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어제 다 쓴 겁니다. 제 겁니다. 이거 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이 전 해역을 휘돌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놀랍게도 축구공 하나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졌던 축구공이 약 5,000km 떨어진 알래스카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ABC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어로 된 여러 이름이 표기된 축구공이 알래스카 미들턴 섬에 사는 한 부부에 의해 발견됐고, 그것이 후쿠시마 대지진 때의 축구공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22일 이 축구공은 리쿠젠 타카타시의 고등학생 미사키 무라카미의 공으로 대지진 당시 잃어버린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혀줬습니다. 뭘 뜻합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동안 그때 당시 유출된 방사능이요, 적어도 5,000km를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사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연관된 건데요. 먼저 이걸 해야 되겠네요. 16번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참치가요,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참치로 밝혀졌답니다.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29일 BBC가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참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 나라 산이요? 5,000km를 왔다니까요. 5,000km를 먹으면 여러분 방사능 먹는 겁니다. 알고 먹으십시오. 알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요, 여러분, 김치 다 젓갈 들어가거든요. 어묵 생선 뼈다귀로 만들거든요. 생선 찌꺼기로 만들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참. 자, 14번째 기사입니다. 헷갈린다. 자, 후쿠시마 원전 지하에서요, 허용치 수백만 배의 방사능 오염수가 검출됐답니다. 도쿄신문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바다와 가까운 지하 일부 지점에서 허용치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로 2호기 쪽 수직갱도에서 지난달 31일 채취한 물에서 최대 9억 5천만 베크렐의 세슘과 최대 5억 2천만 베크렐의 삼중수 등이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여러분, 원전 근처의 땅에서 수백만 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검출됐다. 그 땅이 끝난 거죠. 그렇게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 끝난 겁니다. 이거 다 기사입니다. 아시죠? 자, 중요한 기사 15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 갔냐 너? 일본 4호기가 터지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4호기가 터지면요, 한국, 중국까지 헬게이트가 열린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그 원전 연구의 세계 최고봉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합니다.
여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아인슈타인이 근무했던 그 곳이랍니다. 어쨌든 원전에서 최고봉이랍니다. 여기에 전 소장인 한스 페터 듀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키오는 전 유엔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 유엔 직원? 유엔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겁니다. 일본에서. 그 아키오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키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학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 이게 어때 나온 거냐면요. 그 삿포로에서 열렸던 방사능에 의한 후쿠시마 아이들 건강 피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 마스무라 아키오 전 유엔 직원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아키오 씨는요, 이 사실을 타니가키 자민당 총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오기가 폭발하면 일본은 끝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일본 관리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도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요, 마치 개가 짖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이 아키오 씨가 증언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침략하거나 기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키오 씨가요, 일본 관리들이 움직이지 않자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사오기와 일본의 운명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스크랩이 많이 돼서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글이 됐다고 합니다.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사용 후 연료 수조의 세계 최고권이자 로버트 알바레스 씨에게 계산을 부탁했다.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에 얼만큼의 세슘이 있는가? 답은 1호기부터 4호기 공용 수조까지 약 14,000개의 핵 연료봉이 있다고 합니다. 4호기만 해도 1535개의 연료봉이 지상 30m 높이의 수조에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최소로 계산했을 때 체르노빌의 10배이며 히로시마 원작 폭탄의 5,000개 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키오 씨는 그것의 총량을 계산하면 체르노빌의 85배로 히로시마 원작 폭탄의 5만 발에서 최소 5만 발에서 10만 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4호기에 올라와 있는 4호기의 그 수조 30m 위의 높이에 그 올라와 있는 폐연료봉이 그 그 방사능 양이 얼마큼인가 계산을 했더니 최소 히로시마 원작 폭탄의 5만 발에서 10만 발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호기가 터지면요, 히로시마 원작 폭탄 10만 발이 터진 것 같은 영향력이 일본을 덮치고요, 한국을 덮치고요, 중국을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4호기가 터지면 최소 3,000km 밖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4호기가 터지면 3,000km 밖으로 피난해야지 살 수 있답니다. 3,000km. 일본과 한국은요, 1,000km가 채 안 됩니다. 1,000km 조금 넘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일본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원전 4호기가 터질 확률이 75%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내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75%라고. 여러분의 생명이 10년 안에 끝날 확률이, 물론 방사능이 피폭됐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근에서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자폭탄 10만 발에 해당하는 폭탄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10년 안에는 다 죽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마 그럴걸요? 10년 안에 다 죽을걸요? 고통스러워하다가 광산은. 따라서 여러분 주님 재림 자꾸 주님 오신다 재림 얘기하지 마라 자꾸 그러는데 시한분야라고 그러는데요. 주님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기사에 담겨있는 이 팩트만 갖고도요. 여러분은 10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75%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장난이 아니라고. 이 원전 사태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지금도 역사의 시간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찰칵찰칵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어달라고 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팩트만 전할 뿐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에이 미친놈이라고 욕하시든지요. 에이 시한부자라고 욕하시든지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도요. 아무리 시한부 종말자로 얘기를 해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사오기는 위험하고 이 사오기는 3년 안에 터질 확률이 75%라는 거. 그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아무리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알았어. 열심히 시한부라고 욕하다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폭탄 터졌을 때 그냥 죽든가요? 아니면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 못자르게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든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강연합니다. (17번) 기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일본 오염수 세슘 23억 베크렐.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전날 채취한 오염수 표면을 검사한 결과 1리터당 23억 5천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일본의 독립언론입니다. 일본의 독립언론인 다나카 류사쿠.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런 저널이 있습니다. 이런 잡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도한 겁니다. 2013년 8월 9일날 보도한 겁니다.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해양 오염이 시작되고 있다. 도쿄전력의 미봉책과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이 없는 대응이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던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해대책본부에 의하면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바다로 새어나가고 있다. 세슘뿐만 아니라 스트론튬이라든지 트리튬 등 맹독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드럼통 1,500개씩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일본의 독립언론이. 지금도 바다의 맹독성 물질이요. 하루에 1,500개씩 한 드럼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계산은요. 1,500개씩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 원전과 관련돼서 나왔던 주요 뉴스들을 제가 간추린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드릴 걸 다 드렸습니다. 정말 드릴 걸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다라는 팩트를 이 후쿠시마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증거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사옥이 터지면 인류는 모르겠습니다. 인류까지 가지 맙시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근데 그 사오기가 터질 확률이 3년 내에 터질 확률이 75%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럴 시간이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시험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걸 갖고 시험 보러 욕한 당신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지금 팩트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깨어나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날이, 앞으로 3년 내에 볼 수 없는 날이, 그 확률이 75%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삶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서, 여전히 아내를 구박하고 남편을 구박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공부하면서 목을 메고 목을 쥐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것들을, 그런 삶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체인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 후쿠시마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오후에 설교를 들으시면요, 오후에 세상의 징조 그리고 경제의 징조를 제가 마저 해드릴 건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낄 겁니다. 아, 정말 희망이 없구나.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썩었나? 예, 이 후쿠시마와 그리고 오후에 쓸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단 1%의 희망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그 미련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조금도 남지 않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12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냥 재림의 징조이기 아니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아, 이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마음 두면 안 되겠구나.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되겠구나. 오직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분만 붙잡고 이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설교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나나 형제의 마음에 찬란했던 그 유아의 길을 포기한 것이 마음에 정말로 감사로, 아, 내가 정말 이걸 알기 위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내 그 인생을 잘 포기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심정이 우리 형제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다 갖다 내팽개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삶이,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결혼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삶에서 사는 모든 중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려서 이 땅에서 좀 알콩달콩 삶을 누리면서 살까를 생각하면서 삶을 지내왔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는 일하는 이유가, 이제는 결혼하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까, 그 중심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삶도 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를 보고도,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보고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긴박감이 일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쿠시마를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흔들어 깨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십니다. 제발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요, 하나님께 내침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또 붙잡고 주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후쿠시마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오기가 터지면 3년 안에 사오기가 75%의 확률로 터진다면 우리가 죽을 확률은 역시 75%라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부디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이웃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